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올해도 마지막 날에 섰습니다. 올 한해도 송은재TV를 통해서 성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고마웠고 하루하루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행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날씨가 해넘이 해돋이 모두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신년사를 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한 해를 이제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희망찬 신년사를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신년사를 했고 연하장을 돌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연하장을 놓고도 시비를 걸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악담이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새해가 되면 생각나는 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시일 겁니다. 김종길 시인의 설날 아침에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던 시입니다.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도 받고 새해를 맞는 많은 글들, 산문도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해가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김종길 시인의 설날 아침에 이 시가 언제나 머리를 맴돕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희망차고 강렬한 시들도 많았는데 글들도 많았는데 왜 이게 가장 제 머릿속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맴돌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먼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설날 아침에라고 하는 겁니다. 김종길 시인의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정말 대단하게 따스하게 이런 게 아니고 그런대로. 또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꿈을 엄청나게 가지고도 아닙니다.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엄청나게 착하라, 슬기로워라 이것도 아닙니다. 좀 더.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런대로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 시어들이 제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았느냐. 이 여유죠. 그러니까 이걸 관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이 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시가 발표된 것이 1961년이었습니다. 김종길 시인이 고려대 교수였는데 자신이 35살에 쓴 시입니다. 이게 지금 90살 정도 되는 노인의 말 아니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정말 소박하고 겸손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밑바닥을 흐르는 그 힘, 내공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좀 더 그런대로 기대를 갖고 맞을 일이다. 희망을 갖고 맞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 시를 듣는 저로서는 더 정말 기대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영향,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5살에 이 시를 썼다. 또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 김종길 시인이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92세 나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시 자체가 시어들이 생활 속에 있는 아주 쉬운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이고
무슨 대단한 뭐 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담담하게 하는 이야기들인데 제 가슴 속에는 물론 뭐 누구나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제가 어린 시절에 여기 아마 깊은 인상이 남아서 그랬지 않느냐라는 건데 저한테는 오랫동안 매년 새해가 되면 생각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는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이 문구가 언제나 생각이 났습니다. 김종길 시인이 92세 나이로 지난 2017년에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또 생각나는 게 김형석 교수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현재 103세입니다. 103세인데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이 몇 년 전에 낸 책이 100년을 살고 보니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 100년을 살고 보니 김형석 교수가 104를 넘겨서 이제 쓴 수필집입니다. 김형석 교수의 수필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읽었는데 이렇게 100살이 넘어가는 지금 이 나이에도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제 기억에 남는 건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김형석 교수가 100살을 살고 지난 날을 회고해 보니까 가장 화려했고 가장 창의적이었고 가장 역동적인 자기의 나이가 언제였느냐? 65에서 75이더라. 65에서 75이 가장 자기의 황금기였다라고 하는 이 수필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필집을 읽으면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 공자의 나이, 공자가 뭐 천하를 주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많은 벼슬길에도 갔고 벼슬을 구걸하러도 다녔고 그러다 공자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로 60이 넘어서부터 제자를 기르기 시작해서 제자가 3,000명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70을 좀 넘겨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10년 동안 3,000명이 넘는 제자를 기르고 논을 비롯해서 그 많은 내용의 책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공자에게도 60대가 황금기였다. 김형석 교수에게도 65에서 75이 황금기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 시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넘기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들을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입니다. 법치.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많이 흐트러졌던 이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난 7개월입니다. 윤석열 정부 7개월이 개혁의 시작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해는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제가 뭐 하고 있는 일도 언론이듯이 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입니다. 이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되어야 할까? 라는 겁니다. 이 지지율이 현재 40% 중반 정도에 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여러 차례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송은지 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내년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이제 60%에 근접해야 한다. 60%에 근접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60%에 근접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지금 2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40%대가 회복이 됐고 60%로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60대 이상의 소위 견고한 보수층이라고 합니다. 이 견고한 보수층의 지지율을 획득해야 다시 회복해야 40%로 올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받은 게 48%대입니다. 회복할 수 있다. 그 다음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20대, 30대의 지지율입니다. 소위 청년들의 지지율입니다. 새해라고 해서 뭐 청년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청년층, 20대, 30대가 보수 쪽으로 기울고 있다.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진보, 좌파의 성향이 강하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대, 30대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윤석열 정부의 법치 공정에 굉장히 호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가 채 되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제가 이걸 제대로 끌어올리면 또 60대 이상에서의 기존 보수 지지층을 더 결집을 시키면 당연히 60%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당연한 것이고 또 이 60%의 지지율이 나와야 개혁, 연금, 교육, 노동개혁입니다. 이 개혁을 해낼 수가 있다. 또 국방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지도자, 정상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걸 트집 잡는 민주당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가 되면 신년사를 하게 될 겁니다. 신년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하는 형태로 지금 모양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개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법치로 바로잡아야 한다. 법치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 적폐를 바로잡고 이재명 사법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것이죠. 그 다음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해야 합니다. 왜 개혁을 해야 하느냐?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해서입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가장 이 개혁을 원합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혁을 하면 기득권자들은 모두 손해를 보고 모두 피를 흘려야 합니다. 혜택을 보는 것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이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개혁, 공정한 경쟁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개혁, 이번 노동개혁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기존의 민노총의 노조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20대, 30대 노조원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정치적인 파업을 해야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연금개혁, 기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20대, 30대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내고 덜 받아야 하니까요. 지금 연금 이야기 나오면 뭐 다들 그럽니다. 이게 뭐 살아서 연금 받아볼 수 있겠나, 구경할 수 있겠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자꾸 이제 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개혁을 해야 한다. 그 혜택은 청년들에게 가게 된다. 청년들이 호응하게 될 것이다. 60대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 언저리에 가고 있습니다. 20대, 30대의 지지율이 60%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적폐 청산, 사법 처리 이 부분과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은 그 모두가 사실은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말 부각이 돼야 된다. 청년들과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선거 전략에 들어가서 지난 대선에서 보았다시피 60대 이상 또 20, 30대의 뭐 세대 포위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40, 50대 민주당 지지층을 포위해야 한다. 뭐 이런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국정 운영의 방향이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게 잘 설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공감이 일어나야 한다. 청년들의 지지율이 60대 이상의 지지율보다 더 높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그 부분이 가장 부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소개 하나를 드리면 이미 조금 지난 겁니다. 지난 26일 발표가 된 거죠. 그래도 뭐 가장 많은 숫자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국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가 19일에서 23일 전국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긍정평가 41.2, 부정평가 56.6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40%대를 회복했고 40%대에서 소폭이지만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는 뭐 45%, 46%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곧 새해에 신년사도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국정 방향이 나오게 되면 50%까지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60대 이상의 견고한 보수층의 지지, 여기에다가 20대, 30대 청년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감응해야 한다. 호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제 정책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스킨십을 많이 하게 되는,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메시지들, 많은 행사들이 기획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런 3대 개혁 이외에 이 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소위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국민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통합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는 사람들, 상식을 어기는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는 것이, 그게 통합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통합이죠. 범죄자까지 모두를 끌어안는 것은 통합을 해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언론이라고 보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것입니다. 지금 김어준이나 MBC, 김의겸 뭐 등등의 가짜뉴스, 제가 언론 쪽에 있다 보니까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참 민감합니다. 이 가짜뉴스는 언론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도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만, 가짜뉴스가 더 이상 우리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여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짜뉴스를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시청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뭐 제가 지어내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더라. 이 가짜뉴스 제가 이야기하면 시청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사망할 정도로 병이 깊다고 하더라. 이 가짜뉴스를 하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쏠립니다. 송은재 TV 시청률이 폭발할 겁니다. 가짜뉴스의 본질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지금 MBC를 비롯해서 김어준, 김의겸, 또 더 탐사 등등의 이 가짜뉴스는 진영 논리에 의한 가짜뉴스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쏟아낸다라는 부분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언론의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이 돈에 지배되는 언론, 이건 훨씬 더 심각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 정말 기분 같아서는 전부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의 이 각종 비리 혐의들을 보고 있자면 당장 구속시켜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에 맞게, 그 절차에 맞게 이재명과 문재인을 사법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 사법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이게 보수의 장점이기도 하고 보수의 당연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문재인이 한 일이라든지 이 비리 혐의를 보면 정말 당장 구속시키고 싶지만 사법 시스템에 맞게 처리를 해가는 것, 그게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게 될 것이다. 가짜뉴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있어서 세게 이야기하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면 당장 관심은 끌겠지만, 이 국민의 여론을 생각하면 결국 길게 보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가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도 그 절차를 지켜가면서 우리 사법 시스템에 맞게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 국민의 호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 이게 결코 민주당에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 그래도 좀 합리적인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으로 어차피 다음 총선을 치를 수가 없는데 이 이재명을 당대표에서 낙마시키기가 쉽지 않다. 내년 1년 내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살아날 길이 없다, 다음 총선에서.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검찰의 수사나 재판에 걸리면 개인이나 정치인이나 가장 힘들어집니다. 가장 힘든 경우입니다. 이걸 이렇게 질질 이재명이나 문재인처럼 질질 끄는 것이 결코 본인을 위해서나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을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법 시스템에 맞게, 절차에 맞게 처리는 해야 한다. 이 부분을 김경수와 조국을 대비해 보면 됩니다. 김경수가 재판을 3년을 끌었고 조국이 지금 4년째 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개인에게는 좋은 것이냐? 우리 사회로는 너무나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에게는 과연 좋을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두고 내려오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모두 인정을 하고 자기가 모두 반성하고 법적 책임을 졌다면 조국 가족들이 저렇게 자신의 말처럼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김경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가 경찰에 고발해서 드루킹 조작 의혹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특검을 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재판을 받은 겁니다. 김경수가 일찍부터 자기 여론조작 잘못을 시인했다면 이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수가 2028년까지는 이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미 2년 다 형을 살고 선거에 출마하는 기간이 훨씬 당겨졌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금 저렇게 버티고 문재인 저렇게 버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나 민주당으로나 우리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문재인 지금 표정을 보면 또 하는 언행을 보면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드리고요. 제가 이 보수와 진보, 진보 좌파, 보수 우파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진보 좌파,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3번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보수 우파에서 정권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민주당 진보 좌파는 소수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아직도 자신들이 소수고 피해의식에 젖어서 우리의 지금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지금 재판도 인정하지 않고 검찰 수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검찰을 때려 부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이런 무책임한 세력에게 정권을 맡기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정말 뿌리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보 좌파, 우리나라의 진보 좌파가 특히 운동권 출신들의 그 법치를 무시하고 또 정권을 잡으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는 이런 구조, 이런 의식 속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이어서 상당 기간 보수 정권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장 새해에 가장 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이 지지율이 20대, 30대의 지지율이 폭등을 해야 한다. 폭등을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정말 간단한 겁니다. 윤석열답게 하면 됩니다. 윤석열답게 진솔하게 2030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이게 지금 2030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2030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진솔하게 설명한다면 충분히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송은재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했다는 말씀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